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카이스트 박사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변리사 시험도 합격하신 이 박정수 뭐라고 부를까요? 박사님, 변리사님 모시고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될 것 예, 이게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1편에서는 이제 카이스트 뭐 이거 석사, 박사, 뭐 네. 학부 이런 건 내용에 들어보고요. 네. 2편은 변리사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뭐 자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변리사 공부를 해서 작년에 56회로 변리사 시험 합격한 박정수라고 합니다. 네. 아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남들은 한 개 하기도 힘든데 네. 두 개나 해가지고 남들이 보통 변리사도 하고 박사도 하니까 보통 뭐라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방끈이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런 네, 농담을 하곤 하시죠. 네. 아, 그러면 1편에서는 주로 이제 카이스트 이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카이스트를 이제 다닌다는 사람들은 들어봤지만, 네. 실제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일단 그 카이스트 학부? 거기에 네. 들어가면, 거기는 보통 등록금이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등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등록금은 일단 얼마나 받나요, 그러면? 이제 카이스트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학부가 공학번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공공학번? 네, 공학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던 당시로는 이제 학비가 한 학기에 한 100만 원 정도 한 학기에 됐었고요. 100만 원? 네, 1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근데 100만 원인데 이제 매 학기마다 그 100만 원 정도에 상응하는 이제 장학금이 나왔었습니다. 아, 네. 그래. 그러면 일단 100만 원을 내면, 네. 나중에 100만 원이 다시 리워드처럼 또 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오. 금액이 나오고요. 또 이제 추가로 이제 매 달마다 이제 식비라는 명목으로 저 때는 한 16만 원 16만 정도씩 원? 네, 아, 이렇게 그럼 기숙사비는 얼마나 냈어요, 그러면? 이 기숙사비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 기억에 그래도 정말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싸기 때문에 한 20만 원 한 달에? 매달 한 달에 예, 한 그 달에 정도 20만? 비용이 그러면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뭐 기숙사비? 네. 이것만 내고 학교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죠. 예. 거의 오. 뭐 기숙사비도 거의 저렴하니까요. 네. 그러면 그 카이스트 학부 생활하면 그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나요? 놀기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학부 때 할 때는 이제 그냥 똑같이 대학생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성적이나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다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꽤 많이 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거기 뭐 천재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많나요, 그럼 거기는? 뭐 그런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가면은 아무래도 정말 이런 천재들이 있구나 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하는 애들이 있구나 하는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예, 그렇게 다양하게 정말 우수한 애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학부 다닐 때 전공을 뭐 전과 이거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바꾼 거예요, 그게? 원래 뭐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에 산업디자인과를 있었고요.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게 카이스트는 이제 처음에 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무학과로 이제 모두 공통 필수 과목들을 들으면서 이제 학과 없이 보내고요. 2학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선택을 해서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저는 2학년 때부터 산업디자인과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산업디자인과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토목인가 건축인가 네, 이쪽으로 바꿨다. 건설 및 환경공학과가 건설 및 환경공학. 카이스트에 있는데요. 이제 거기로 이제 제가 좀 늦게 전과를 해서 3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 네. 그때 전과가 돼요? 네, 카이스트는 3학년 2학기면 거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카이스트는 이제 1학년 때 학과 구분이었고 이제 학과마다 정원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과가 안 맞는다 싶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전과를 한 학생들도 덜어 있고요. 또 이제 전과를 마음 먹었을 때 이제 쉽게 네, 원하는 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필수 뭐라 그러지? 전공인가? 네. 그거는 많지가 않아요, 그게? 거의 이제 1학년 때 다 이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다 공대 쪽이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미적분, 그다음에 물리, 화학, 생물 이제 그런 이외의 실험 과목들, 그다음 전산 프로그래밍 네, 이런 것들이 필수 과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석사 할 때 네. 석사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입학 시험은 어떤 식으로 보나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대에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한 거기 때문에 자대는 그냥 원서만 붙여주나요? 이제 뭐 간혹 듣기로 이제 너무 성적이 안 좋은 경우에 이제 떨어뜨리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었는데요. 네. 어. 웬만하면 자대는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 네. 시험을 보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면접을 어떤 식으로 보나요, 그게? 이제 대학원 갈 때는 이제 면접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대를 포함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지원서를 낸 사람들이 타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교수님들 앉아 계시고 해당 학과 교수님 학과별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막 구술 시험 같은 거예요? 네, 구술 시험이라 생각하시면 면접이 됩니다. 그냥 얼굴만 네.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제 막 그런 문제를 내시는 건 아니었고요. 네, 그냥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전공간에 물어보는 경우도 계시고. 그러면 얼굴만 네. 보는 거랑 마찬가지 네,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약간 성적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어. 이제 타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음. 성적, 나중에 이제 같은 석사 동기분들 물어보면 이제 석사 학부 때 성적이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석사 입학을 하면 네. 거기도 뭐 9 to 11 뭐 이렇게 하나요? 랩 출근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거기가?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정말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연구실에 따라서 달라지는 달라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제약이 없는 연구실도 있고요. 뭐 실제로 이제 실험을 뭐 밤에만 해야 되는 연구실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정하진 않았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제 적어도 한 9시 반 이때까지는 와주기를 희망하셔서 한 9시 반부터 출근을 해서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 끝나면 가는 거지만 보통 또 기숙사도 학교 내다 보니까 거의 저 같은 경우는 한 10시 막 10시까지? 이때까지 그냥 대학 주말에도 나가서 공부하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말에는 이제 잘 안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금요일까지만 그냥 네, 랩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에는 네. 그냥 약간 일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연구해야 될 게 있는 경우에만 갔었고요. 네. 그럼 석사 논문 쓰는 거는 네.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석사 논문은 이제 석사 4학기 하고 쓰니까요.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이제 실험도 하고 해서 그냥 한 학기 동안 거의 준비해서 한 두세 달, 세 달 이렇게 실험하고, 삼 네, 달? 이제 해석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를 조금 늦게 정한 편이었어서요. 그렇게 썼었고요. 네. 뭐 논문 쓰는 것 자체는 순수하게 논문만 쓰는 기간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이제 실험을 하고 이제 또 그 공부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들었죠. 맞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군대 문제, 네. 그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 예전에 전문 연구요원인가? 뭐 이걸로 갔다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 저도 이제 전문 연구위원으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박사를 들어가면 네. 그 전문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제도가 바뀐다는 말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가 편입될 때만 해도 이제 전문연구위원이 이제 똑같이 이제 병역특례로 이제 일을 해서 이제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인데요. 이제 다른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험을 봐야 되고요. 시험을 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라서 이제 무조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이제 편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박사를 들어가면 그거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석사를 들어가도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이제 석사 병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통합을 해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석박 통합을 하는 경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를 일단 들어간 다음에 1년,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1년이면 수료를 할 수 있어서요. 박사 과정을? 네, 일단 1년을 수료를 하고 이제 기타 필요한 걸 하고 이제 수료를 마친 후에 이제 편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3년 동안 3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박사를 4년에 받으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죠? 그쵸. 박사랑 1년 하고 이제 박사 학위 공부하는 동안 이 3년 동안 대체 공부를 해서 총 4년 동안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카이스트는 박사를 보통 몇 년 만에 받나요?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 평균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정말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경우인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보통 빠르게 받는 게 4년인 것 같고요. 4년? 네, 4년을 다들 목표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게 정말 5년, 6년 하는 게 더 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공대 쪽이라서 좀 그나마 나았던 것 같은데 이제 자연대 쪽에 있는 친구들 보면 이제 실험도 오래 걸리고 더 길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그럼 같습니다. 대부분 박사 들어가신 분들은 그 전문 연구위원 이걸로 해결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그쵸. 아무래도 이제 특히 학부가 카이스트인 분들은 이제 원래 이제 타대에 계시다가 이제 전문연구원 생각하고 대학원 진학을 원래 계획하셨던 분이 아니면 이제 다들 이제 2학년 때 이렇게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근데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아무도 군대를 안 가니까 네, 많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네. 그래서 하면서 자대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박사 랩 이런 생활은 석사랑 거의 비슷한가요, 그러면? 근데 그냥 석사랑 박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같은 연구실에서 이제 그냥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일을 좀 더 하겠죠. 돈을 조금 더 주시는 대신에. 그래. 돈을 얼마나 받아요? 그게 뭐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대충 그게 석사나 박사를 하면 이게 네. 따로 뭐 랩에서 돈이 나오는 건가요, 그게? 네, 이제 연구실마다 이제 인건비라고 해서 이제 거기 이제 연구실 이제 교수님이 따오신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일에 대한 대가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인건비를 주시고요. 이제 그건 이제 정말 연구실마다 달라서 이게 이 최대 박사 과정이 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250만 원에서 그래? 이게 퍼센티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이제 너무 이렇게 자지 못했던 바쁜 연구실은 이렇게 250만 원을 다 받는 친구들도 본 적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아, 그 정도로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박사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박사를 이제
박사 입학해서 학위를 받고 졸업한 게 2017년 2월이었습니다. 아, 2017년 2월? 네. 박사 받은 지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정확히 3년 됐네요. 아, 좀 벌써 이제 있으면, 네. 2020년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이제 좀 이따 이제 2편에서는 변리사 뭐 물어볼 거긴 할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그 박사 공부를 할 때 뭐 장점, 단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변리사 빼고 박사만의 뭐 장점, 단점? 박사만의 장점 예, 단점이요. 예. 박사 과정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정말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정말 관심 있었던 공부를 정말 깊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특히 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인문대 쪽이랑 다르게 이제 돈을 오히려 조금씩 벌면서 아, 이제, 그래요?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역을 이렇게 대체 복무하는 그런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단점은 뭐 말해가지고 그런가요? 단점은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래.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듣고 네네. 2편에서 이제 변리사 공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